그 문항 아까 24번 풀까 했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거 틀린 문제들 쭉 정리해봤더니 24번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들이 다 26번, 28번, 30번, 32번, 34번 이렇게 했잖아. 근데 이게 다 우리가 많이 틀렸던 문항이더라고. 특히나 많이 틀린 게 30번이랑 32번. 요 문제 특히나 좀 많이 틀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24번은 뭐 안 와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넘어가고요. 독서 보겠습니다. 독서에서는 사실 독서도 지금 보시면 막 아주 뭐 제가 얘기했지만 어렵다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막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보면 왜냐하면 약간 좀 뭐가 있을까? 추론이 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5번 같은 경우를 틀리신 분도 계시고 그다음 7번, 그다음 8번 요 세트가 약간 그런 느낌인데 일단 얘가 좀 특징이 있거든요. 요 세트가 특징이 일단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방금 얘기 들었지만 5번은 어떤 거냐면 이거는 추론 문제예요. 됐죠? 5번은 추론. 됐죠? 5번은 추론 문제입니다. 지금 추론 문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게 어떤 추론이냐면 제가 아까 했던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내용을 확인할 때 그 말의 의미를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야. 알았지? 내가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지문에 있는 어떠한 근거를 찾아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딱 지금 얘가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어떤 식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냐면 지금 여기 5번에 기억의 의미가 뭐 나와요? 역사화는 미래를 다룬 SF의 경우에도 해당된다죠. 그럼 여러분이 당연히 뭘 생각하시냐면 역사화라고 하는 게 이제 여러분 뭔지를 먼저 찾아야 되고요. 선생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했던 거 교재 우리 문풀이 방법 두 번째 할 때 했던 게 뭐예요? 추론이잖아. 추론할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용을 확장하고 추론할 때는 그냥 가능하면 원리, 개념 여기서부터 나가는 게 더 맞다고 얘기 드렸었잖아. 그러니까 디테일한 명제에서 명제를 이끌어 나가는 게 아니라 원리나 개념에서 이끌어내는 게 더 좋다고 이게 더 옳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에서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거라고 할 때 역사화를 보고 이 단어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봐야지 이게 아니라 여기서 찾으시는 건데 이 역사화라는 말 자체가요. 여기 힌트가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볼게요. 네 번째 줄. 오늘날의 사회는 분산적이고 파편적이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양상은 시간이 흐른 뒤에야, 즉 역사가 된 이후에야 파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뭐가 되냐면 시간이 흐른 뒤가 뭐로 표현됐어요? 역사가 된 후 이렇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됐죠? 역사가 된 이후구나. 역사가 된 이후로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는 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런 거고 그렇게 봐야 우리가 뭘 어떻게 볼 수 있어? 그렇게 봐야 이렇게 된 상태로 이 역사가 된 이후로 봐야 총체적인 여러분 이해를 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지금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영화를 통해서 여러분 SF 미래를 다룬 SF에도 여러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마찬가지야. 봐봐. 미래를 다룬 SF도 뭐해서 뭐 이런 역사화를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면 똑같은 거예요. 바로 뭐겠어요, 여러분? 역사를 드러내는 거를 바로 뭐게 되겠어? 봐봐, 똑같잖아. 역사화, 그 뭐예요? 역사가 된 이후로 바라보는 거지. 역사가 된 이후는 시간이 흐른 것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즉 뭐냐면 미래는 생각해보세요. 미래는 우리가 아직 안 겪었죠. 안 겪었죠. 아직은. 하지만 SF 영화를 통해서 본 미래는 이미 어느 정도 사건이 흐른 뒤에 또 다른 미래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 미래가 시간이 흘러서 나름대로 어떤 종결된 상황, 완결된 상황으로서 여러분 우리가 영화를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 그럼 그 내용 자체가 뭐가 된다고요? 역사화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어떤 내용을 찾으냐면 미래지만 또는 미래를 하려면 사실 현재도 지금 우리가 끝났어 안 끝나? 현재도 안 끝났죠. 현재와 미래 사실 다 포함하는 거야. 미래가 완결됐다는 건 당연히 여러분 현재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결된 거잖아. 이미 시간이 지난 거죠. 현재와 미래를 여러분 뭐야? 마치 완결된 어떠한 역사인 것처럼 바라보게 하는 게 바로 뭐가 될 수 있다? SF가 될 수 있다. 지금 그 내용이거든. 그래서 그 내용으로 여러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번 선지 보시면 SF는 미래를 완료된 과거처럼 바라보는 방식을 통해 오늘날의 사회를 총체로 이야기한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죠. 미래를 뭐로 바라보는가? 마치 완료된 것처럼 즉 역사인 것처럼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럼 그 가운데서 미래의 의미도 좀 더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을 거고 당연히 그 미래 이전에 있었던 현재의 의미도 좀 더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아니면 아직 겪고 있을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지만 마치 완결된 것처럼 우리가 파악을 해나갈 수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얘기한 이제 바로 이런 SF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역사화의 내용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뭐 그래서 답은 여러분 2번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 5번 같은 경우 여러분 좀 비슷비슷하게 좀 했어요. 2번 빼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특별하게 어떤 어려운 선지가 있다라기보다는 아마 2번을 못 찾으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바로 그런 맥락이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한번 잠깐 다시 보면 7번은 노붐, 그 다음에 인지적 낯섦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데 여러분 사실 제가 그리고 두 번째가 지금 5번은 제가 추론 문제라고 얘기 들었잖아요. 근데 7번이랑 8번은 저는 약간 좀 비슷한 유형이라고 보거든요. 비슷한 유형이라 보는 게 어떤 개념이냐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가? 그러니까 이거에 관한 내용을 물어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일단 7번의 답을 확인을 합니다. 7번의 답은 여러분 5번이거든요. 7번에 답 5번인데 5번 보시면 인지적 낯섦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되는 체험이다. 말이 좀 어려운데 여러분 이거를 도식화하면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문장 자체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힘들다면 약간 도식화하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그럼 이런 식이 될 거야. 봐봐. 인지적 낯섦은 작품에 표현된 세계에서 촉발되는 감각적 충격. 봅시다. 작품에 표현된 세계가 있는 거죠. 됐죠? 근데 요거로부터 촉발되는 뭐가 있는 거야? 감각적 충격이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그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대요. 근데 이 충격이 이성적 성찰에 수반된다라고 하면 수반이라는 게 뭐죠? 수반? 수반은 함께 한다라는 뜻이야. 즉 뭐냐면 이런 감각적 충격과 이성적 성찰이 어떻게 함께 수반하는 체험. 바로 이렇게 하는 체험이 바로 뭐다? 바로 요게 인지적 낯섦이야 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요게 바로 인지적 낯섦이야 이라고 보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그럴싸하잖아 표현은. 근데 여러분이 이거에 관한 문제를 하나 지문을 찾아주셔야 되는 게 지문에서 찾습니다. 지문에서 찾으면 요거와 관련된 지문 그래서 어디 나오냐면 인지적 낯섦이니까 오른쪽이구나. A 윗부분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A 윗부분은 보시면 한 문단을 보면 A 윗부분 바로 윗문장 봅시다. 바로 윗문장 따라서부터 볼게요. 따라서 인지적 낯섦은 이또 마찬가지로 인지적 낯섦에 관한 내용이에요. 인지적 낯섦은 감각적 충격을 통해 이성적 성찰에 도달하는 이렇게 돼. 봐봐. 지금 여기서 뭐냐면 감각적 뭐를 통해서 충격을 통해서
어디에 도다르는 거예요? 바로 이걸 통해서 이성적 성찰에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도달하는 거예요. 됐죠? 도달하는 그러한 뭘 얘기한다? 체험을 이야기한다. 즉 그냥 체험이 아니라 지적인 체험을 이야기한다. 이게 바로 뭐다? 인지적 낯섦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지금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뭐 어떻게 되냐? 감각적 충격을 통해서 이게 만들어지잖아. 그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때? 얘는 이것과 이게 뭐 한다 그랬어? 수반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지. 지금 맞지? 그럼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어때요? 이거를 통해서 이것과 이거와 이게 함께 하는 거 어때? 같은 얘기야, 틀린 얘기야? 틀린 얘기잖아. 됐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봐봐. 운동을 통해서 건강이 여러분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됐죠? 근데 그거를 운동과 건강이 뭐 된다? 수반된다. 그러니까 이러면 운동과 건강은 원래 별개의 건데 함께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얘는 이거에 따른 어쩐 결과인 거지. 그쵸? 별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지금 둘이. 얘는 통해고 얘는 수반이고. 요게 틀린 거야. 그래서 5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7번에 5번이 답인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뭐야? 문장의 어떤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거죠. 됐죠? 요거. 그 다음 또 하나 더 갈게요. 8번 같은 경우는 또 뭐냐면 8번 같은 경우는 1. 보기에서 지상을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한 것은 가에 따르면 여기 밑줄 칠게요.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입니다. 봐봐. 이미지의 역시 마찬가지로 8번도 보시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요. 됐죠? 읽어내요.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이게 중요하지. 봐봐. 결과가 뭐라는 거야? 결과가 지상을 콘크리트 더미로 뒤덮인 공간이라고 언급하는 거라는 거죠. 됐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됐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잘 보셔야 될 게 언뜻 보면 맞아 보여. 언뜻 보면 맞아 보이거든요. 근데 이 핵심이 이거야, 이거. 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화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바로 이거 가거든요. 가에서는 여러분 지금 뭐가 나오냐면 두 번째 문단하고 세 번째 문단 첫 번째 볼게요. 크라카우어가 모티브나 이미지에 대한 해석을 통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면입니다. 그래서 크라카우어의 내용이고요. 크라카우어가 뭐라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모티브나 또는 이미지를 통해서 여러분 뭐 한 거예요?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해하고자 했다. 사회를 이해하고자 한 거. 됐죠, 여러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바로 요 내용이잖아. 그치? 봐봐. 그럼 봐봐.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똑같죠? 똑같지 않아? 그치? 됐죠? 근데 이게 이미지를 뭐 했어요, 여러분? 통해서라고 얘기했잖아. 통해서 여기에 도달하는 거지. 됐죠? 그러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니까 이미지 있으니까 그래 그렇다 쳐요. 됐죠? 이미지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사회적 심층을 이해한다. 여기까지 하면은 여러분 맞아. 지금 봐봐. 요거 자체가 여러분 이미지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봅시다. 이거가 이미지고 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 사회치를 심층적으로 이해한다 라고 하면 맞는다고요. 알았죠? 근데 여기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가 이 이미지라는 거잖아. 이거라는 거잖아.
이거는 여러분 일종의 이미지인 거지 지금. 그러니까 콘크리트가 있는 공간 자체는 이미지인 거잖아요. 이거로서 얻어진 결과, 의미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의미의 결과라면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이게 뭐 어떤 현대사회의 어떤 모습을 드러낸다라든지 이런 의미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결과가 아니라 결과를 이끌어내는 이미지 그 자체라고. 이해됐죠? 그러니까 연관이 아예 안 돼 있는 건 아니야. 근데 여러분이 이 이미지에 해당되는 게 요거라는 거지. 이해의 결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얘를 지금 이해한 그 결과라고 보는 거니까 이건 아닌 거죠. 됐죠? 오히려 이게 시작인 거니까. 이해됐지? 이것도 역시 도식화해서 나름대로 어머니 문장을 보시면 왜 틀린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인 거죠. 그래서 됐죠? 바로 이런. 그러니까 지금 7번, 8번 문제는 둘 다 어떤 문제냐면 문장에 관한 거야. 문장.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 이제 이런 맥락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들 한번 봐주시면 돼서 실제로 여러분이 내용 읽으면서 그냥 뭐 단순하게 이런 내용이야 뭐 이런 게 아니라 내용이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봐주시는 게 좀 필요해요. 알았죠? 예, 그렇게 봐주시면 아마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오답률 높았던 문항은 16번, 17번. 요게 좀 오답률이 높았는데 16번, 17번은 일단은 그래요. 설명을 좀 해야 되겠지 이것도. 16, 17번도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과학기술 근데 그나마 이 지문이 여기서 가장 어려웠던 지문인 것 같긴 해요. 14번, 17번 지문이 지금 독서 세 지문 중에서는 좀 가장 어렵지 않았나 싶기는 합니다. 왜냐면 좀 여러분이 기술이긴 한데 조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그 부분을 알아주셔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글은 두 번째 문단에 나오지만 뭐에 관한 거냐면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거에 관한 내용이에요. 알았죠?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거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뭘 이용한다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면서 지각 부호화를 이용한다고 돼 있어요. 됐죠? 근데 지각 부호화를 그냥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뭘 반영해서요? 청각 특성을 반영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 청각 특성의 대표적인 게 두 가지예요. 하나가 바로 뭐냐면 최소 가청 강도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차폐. 됐죠? 바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내용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 알아주실 게 뭐냐면 최소 가청 정도는 뭐죠?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죠. 그 다음에 차폐는 큰 소리 때문에 여러분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고 요 큰 소리를 바로 뭐라고 얘기해? 바로 이거를 차폐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셨죠? 됐죠? 바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하나 알아주실 건 뭐냐면 요 표현이에요. 뭐냐면 그거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 최소 가청 강도에 관한 내용 설명하고 차폐에 관한 설명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결론적으로 요걸 이용해서 지각 부호가 일어나잖아. 근데 지문을 보면 요거를 이용해서 여러분 지각 부호를 어떻게 하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최소 가청 강도나 차폐를 이용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오고 대신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와요. 뭐가 나와? 차폐 문턱값이 나와요. 알았죠? 차폐 문턱값.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어때요? 지각 부호화의 핵심은 바로 차폐 문턱값이야. 그래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차폐 문턱값으로 여러분 지각 부호화를 하거든요. 됐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차폐 문턱값보다 무한소리, 차폐 문턱값보다 무한소리, 낮은 소리는 그냥 아예 제거해버리고요. 됐죠? 아예 제거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돼요? 소리 크기와 그 다음에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뭐하면 크면 여러분 뭐야? 크면 그러면 더 여기다 크면 여러분 더 많은 비트를 할당을 하고요. 만약에 차이가 뭐 하지 않으면 차이가 똑같아. 차이가 크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작은
비트를 배정합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차폐 문턱값과 소리 크기를 비교해서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 크지 않은 애는 작은, 큰 소리는 비트 이렇게 한다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맨 처음에 나오지만 지각보호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지각보호와 두 번째로 나오지만 청각 특성에 따라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요거가 바로 뭐냐면 감도가 낮은 소리를 제거하는 거야.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감도 낮아서 안 들려요. 안 들리면 아예 제거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안 들리는 건 아니지만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아. 적죠. 그럼 뭐 하는 거? 그러면 작은 비트. 커. 그럼 잘 들리겠죠? 큰 비트. 됐어요. 그러니까 큰 잘 들리는 소리에는 비트를 좀 많이 배정하고 안 들리는 소리에는 적게 배정하는 바로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즉 요렇게 차폐 문턱값으로 요걸 구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고민되는 게 요거는 왜 얘기했어가 고민되는 거야. 그걸 연결시켜야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여기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산문단에 밑에서 여러분 세 번째 줄 밑에 세 번째 줄 봐봐요. 차폐를 고려한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을 차폐 문턱값. 차폐를 고려한 거니까 여러분 차폐 문턱값 자체가 뭘 고려한 거예요? 차폐를 고려한 거죠.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봐봐.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 여기서 말하는 본 표현인지 알아요? 실제 청각이 감지할 수 있는 소리 크기의 최소값. 이게 어디 나오는 거야? 바로 이게 아까 최소 가청 강도 얘기할 때와 거의 비슷하거든요. 왜냐하면 최소 가청 강도는 조용할 때에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지금 얘기했던 차폐 문턱값 뭐야? 차폐를 고려해서 조용하지 않은 어떤 상태일 때 일상일 때의 최소 가청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개념 안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를 파악을 하시면 지문이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 왔다 갔다 하면서 정보 했던 부분들 있잖아. 그것만 보시면 되는 거고. 알았지? 그래서 바로 요 내용으로 여러분 생각해서 보시면 돼서 일단 16번 같은 경우는요. 16번 청각특성 관련된 거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관련된 거냐면 결국 뭐 요거 제가 적진 않지만 여기와 관련된 어떤 정보 처리가 또 있어요. 그거 보시면 되고 답은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차폐음과 어떤 주파수의 소리의 주파수의 차이가 임계대역보다 크면 여러분 그리고 여기 차폐 얘기하면서 무슨 개념 얘기하냐면 임계대역이라는 걸 설명을 하거든요. 임계대역. 근데 임계대역이 뭐냐면 이거예요. 차폐음을 기준으로 해서 차폐가 일어나는 가장 낮은 주파수부터 가장 높은 주파수를 연결한 거가 임계대역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봐봐. 여기서 얘기 안 해준 내용이 이거예요. 제가 아까 했죠. 지문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약간 내포된 의미, 추론 같은 거 해준다고 그랬잖아. 이게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 지금 지문에서는 이렇게만 나왔다고. 임계대역에서 가장 낮은 주파수, 그 다음에 높은 주파수의 사이가 임계대역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차폐에서 차폐가 일어나는 가장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 의 간격을 임계돼요. 그럼 여러분 봐봐. 요 부분에서는 요 사이 부분에서는 뭐가 일어나? 이 부분에서는 바로 차폐가 일어나는 거지.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요거보다 낮거나 요거보다 높으면 차폐가 일어나지 않다는 얘기죠. 요게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걸 찾아야 돼. 알았지?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16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봐봐. 임계독보다 폭이 커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주파수의 차이가 차폐음과의 차이가 임계대역의 범위가 만약에 5부터 15까지 할게. 둘의 차이가 10이야. 됐죠, 여러분? 근데 어떤 주파수가 범위가 20이에요. 그럼 여러분 봐봐. 어쨌든 무조건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 뭐 말인지 알겠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 더 넘어갈 거고. 알았지? 아니면 위로 가면 아예 더 넘어갈 거고 밑으로 해도 더 넘어갈 거고.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20이면 이거보다 크면 어쨌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는 뜻이야. 차폐가 다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5번에 뭐가 돼요? 두 소리 사이에는 뭐가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두 소리의 범위가 커버리면 얘는 차폐 범위를 넘어버려. 그래서 차폐가 일어나지 않아요. 답이 그래서 5번인 거야. 이해됐지? 이거 이제 이해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뭐만 나와? 여기는 임계대역이라는 표현만 나오거든요. 근데 임계대역이 뭐다? 바로 차폐가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다. 요걸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알았죠? 바로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같은 경우도 지금 얘기했지만 요거예요, 여러분. 요거 잘 봐. 요거.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를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 이게 기술에서는 여러분 어떠한 원리로 실제로 어떤 기술이 이끌어지는가 이거 보는 거죠. 앞에 했던 내용들 바로 요런 내용들이 다 이런 뭐야?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청력 특성 관련 요게 바로 전제에 해당하고요. 관계 구체적인 내용은 과정은 여기 나오는 거야. 알았지? 여기. 그럼 요것만 여러분 봐주시면 소리 크기와 차폐 문턱값의 차이가 크고 작고만 보면 되잖아요. CD를 볼게요. 소리 크기가 63, 55야. 차폐 문턱값이 38과 6이야. 둘 빼봐. 어떤 게 커요? 차이가 어떤 게 커? D가 더 크죠. D가 더 크니까 뭐야? D에다가 더 많은 비트를 할당을 하는 거죠. 5번 선지 봅시다. 압축할 때는 C의 소리보다 D의 소리 크기에 더 많은 비트가 할당되어 있고 맞아 틀려? 맞잖아요. 너무 맞는 거야. 정확하게. 그대로 나와 있다니까. 됐죠? 다 5번. 오케이? 이렇게 간다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은 이게 뭐 시간 때문에 아마 그랬으면 이해해요. 근데 시간이 문제가 아니라 못 풀었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얘기했지만 있어요, 여러분. 내용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내용을 정리를 잘 못한 거지. 그리고 특히나 모든 내용을 기억하라는 게 아니라 이 글에서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뭔가를 찾아주시는 게 필요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건 어쨌든 뭐야? 오디오 신호를 압축하는 거니까 지각 보호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 문제에 나오잖아. 그게 이 내용의 두 가지. 차폐 문턱보다 낮으면 버리고 그러면 차이가 크면 많이 주고 적으면 적게 준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다니까. 그러면 17번은 그냥 풀려요. 알았지? 됐죠? 바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 잘 봐주시면 아마 될 듯 합니다. 아셨죠? 됐죠? 바로 그거 생각하시고 12번 같은 경우에 답은 2번이죠. 근데 왜 적절하지 않냐면 여기 2번에서 여러분 보니까 나름대로 뭐가 이루어졌어요? 절차를 통해서 나름대로 여러분 이루어졌고 근데 결과적으로 뭐죠? B지역은 행사 개최를 선정되지 못했죠. 실패한 거야. 실패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공공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목적이 실현되지 못한 거냐?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여러분 3문단 맨 마지막에 나와요. 봅시다.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공론장에서 논의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언론 보도가 실제로 문제 해결까지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론장을 형성한 것만으로도 충분히 뭐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자체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야? 공론장을 형성하는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다니까 설사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분 4번은 틀린 게 되는 거죠. 됐죠, 여러분? 목적의 추구하는 목적이 단순히 실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라 공론장의 형성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답은 여러분 4번.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해되셨죠? 바로 그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쭉 문제 한번 쭉 우리가 봤는데 문제가 그러니까 쉬운 문제도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제가 아까 했죠. 함정이 깔려 있어요. 알았지? 함정이 깔려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좀 잘 보셔서 함정에 빠지지 않게끔 주의 깊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보라고 해요, 여러분? 선지는 그냥 쭉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라고 그래? 끊어가면서 하나하나 검토하면서 표현 하나하나 이렇게 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매우 중요해요. 이번 시험에서 정말 그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그런 어떤 함정의 유형들이라든지 또는 뭐 따로 얘기했던 작품 읽을 때의 여러분 포인트라든지 독서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여러분 독서도 기억하실 게 독서 지문 정보량이 확실히 줄었잖아. 근데 문제가 어렵잖아. 그건 네가 여러분이 뭘 생각하시냐면 중심 내용을 생각하시면 쉬워져요. 알았죠? 정보량이 줄었기 때문에 디테일보다도 중심 내용. 디테일은 찾아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중심 내용 생각하세요.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 뭐 얘기하려고 하는 글인지, 그것만 생각하면 된다고. 알았지? 그게 가장 중요해요. 알았죠? 그거.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잖아. 그러니까 그걸 꼭 여러분 생각하셔서 읽으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셨죠? 됐죠? 바로 이렇게 봐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뭐냐? 이감을 원래는 풀어야 되는데 이감을 어떻게 아까 근데 푼 사람이 또 있잖아. 푼 사람이 그치? 푼 사람이 또 있어서 선생님이 다 풀라고 하긴 좀 애매하고 어떻게 하냐? 고민이다. 일단 그렇게 합시다. 선생님이 일단 조금 있다가 오늘 지금 그럼 그걸 합시다. 지금 선생님이 애초에 하려던 거를 하나 나가자. 그 우리 교재 있죠. 문풀의 방법 교재. 그거를 좀 한번 끊을래요? 문풀의 방법. 문풀의 방법 지문을 하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을 가질 거거든요. 그 쉬는 시간 갖는 동안에 숙지 안 한 사람은 지문 하나를 풀어봐. 알았지? 지문 하나를 풀어보세요. 대신 시간 재고.
알았지? 시간 제고. 왜냐면 나중에 여러분 모의고사 풀 때 요 시간만큼 빼고 나머지 풀 거거든. 그러니까 시간 재고 한 10분 정도 풀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 수업을 하자고. 알았죠? 예,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문제풀이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렇다고 무조건 다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됐죠? 예,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그 어디 보시냐면요. 그 선생님 문풀이 방법은 그 문학 파트 제가 해놓은 게 있어요. 문학 파트. 잠깐만 페이지로 보시면 그렇지. 어디 보시냐면 38페이지 봅시다. 38페이지 보시고요. 38페이지는 여러분 이거는 뭐야? 저번 지지난해 재작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죠. 수능 문제 할메토누즈라고 했던 수능 문제입니다. 좀 어려웠던 문제고 요 문제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역시 여러분이 좀 잘 챙겨서 봐주시면 알지만, 그러니까 내용을 여러분이 추론해야 되는 게 있어. 알았지? 왜 이 대화가 왜 나오는지, 지금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장면을 좀 그려주셔야 돼요. 알았죠? 그려주셔야 돼. 그래야 풀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소설 왜를 생각하라고. 아니,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또는 여러분, 거기 보면 할머니가 싸움 사건 말리잖아. 딸하고 싸우는 거. 근데 왜 말릴까? 요거 생각하셔야 된다고. 뒤에 나와요. 왜 말리죠, 여러분? 신분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신분이 다른데 어디 양반이 쌍놈이랑 싸워 어우 쪽팔리게 약간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알았지? 그러니까 아예 싸우지도 마. 싸움할 것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맥락으로 여러분이 왜를 생각하시는 거 매우 중요한 파트니까 그거를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시간에 문제 풀 거는 다음 지문에 41페이지예요. 41페이지. 이건 기출은 아니고요. 41페이지부터 있는 지문 있죠. 나의 가장 나중 지닌 것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됐죠? 맞죠? 요 작품을 풀어볼 거예요. 알았죠? 41부터 4까지, 44까지 맞나? 그쵸?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1페이지부터 풀어보시고요. 시간 한 7분 정도 드려보고요. 그리고 쉬는 시간까지 아예 쭉 갈게요. 그래서 우리 30분에 문제풀이 끝내고 30분에 수업 시작하는데 수업하실 때 여러분이 이거를 꼭 풀어야 돼. 이감 있죠? 이감 4에서 9번 지문 있거든요. 요거를 풀어보세요. 알았죠? 이거 풀어보시고 시험지 없으신 분 있나? 이감 시험지 없는 사람? 지금 안 꼬은 사람? 없으신 분은 제가 복사해 드릴게요. 알았죠? 됐죠? 드릴 테니까 쉬는 시간 이용해서 11시 30분까지 요 지문을 풀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됐죠? 예, 그렇게 할게요. 일단 요거랑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얘기했지만 문풀의 방법 2 있죠? 2 41페이지부터 해서 여러분 한 지문 풀어보시고 44까지인가 그렇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엔드 이감 여기까지 해서 풀어볼게요. 30분까지 이해됐지? 됐죠? 그 안 풀 사람 꼭 풀어야 돼. 알았지? 됐죠? 예, 이렇게 풀겠습니다. 요거를 풀 거야. 알았지? 그 다음에 너는 그거 풀었지? 그러니까 풀었지? 너는 그럼 쉬는 시간 가지면 돼. 풀고 그래.